안녕하십니까. 이르는 이제 삼국사와 동이전을 조선팔도에 맞추다라는 걸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이전을 나타낸 사서에는 이제 삼국사와 동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는 이 삼국사와 동이전 속에서 사실을 말하는 역사적 기록을 조선 팔도에 맞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하나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동구 통감 이후에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라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이전을 신화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식전 삼국사에는 단군 이전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이는 소금천씨를 조상이라고 했고, 고구리는 고신씨를 조상이로 했다. 그 이제 이분들은 요임금보다 전인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기록이 삼국사에 있습니다. 백제봉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전에도 있고, 뭐 두 군데 있으니까 못 봤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지금 고신씨와 소금천씨는 삼국사기 권 46 지역인 것도 이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씨와 소금천씨가 있어도 단군을 국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묘예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왜냐? 지금 삼국사와 동이전은 우리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조선 이전 국가를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려는 지금 이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구하기보다 지우는 쪽으로, 왜냐, 이거는 단군은 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왜 그게 우리 조사인가를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군을 그냥 국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김여신의 조상 계보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삼국사와 사기와 얘기에 있는, 삼국사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 백제, 신라 외 일본이 동이국입니다. 고구리는 분명히 동이고 신라도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임금이 동이라는 것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임금이 동이다. 순임금이 동이면은 그 조상도 동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헌은도 동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황제헌의 아들 소금천씨도 동이가 될 수밖에 없고, 고신씨도 동이가 될 수밖에 없고, 요임금도 동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려는 요와 동시대의 인물을 단군으로 만들면서, 지금 이 요임금은 인간시대입니다.
왜냐면 고손이니까요. 헌원의 고손이니까. 고신씨의 자로돼 있고 금천씨의 증손이니까 분명히 동입니다. 그런데 요와 동시대에 단군을 만들면서 이 기록이 있는 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의 무덤이 지금 중화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 기록을 당군을 하면서 이련이 인용한 최치원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로를 다버렸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조상들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유엔제로 5월 속에 그러니까 사만이 삼국이 된 것만 인용을 하고 그의 그걸 지우듯이 이게 지금 분명히 동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련이 인용한 것은 지금 최치원 말에서 인용한 건 요 부분입니다. 요 한 줄도 안 되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출처가 바로 삼국사기 권 46이 지금 요 부분입니다. 상대에서 여기서 사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 요것만 인용했습니다. 요거 인용했죠. 그리고 그 뒤에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변 백만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다버렸다 라고 하는 건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왜냐 여기 보면 고구려 백제가 사만이 어디 있느냐 이 5줄에서 자 사만이 어디 있다라고 연구를 해야 되냐 여기 5월과 유엔전호에서 사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느냐? 유엔제로 5월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우면서 유엔제로 5월에 있는 고신씨나 서호, 금천씨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지우고 그것도 지우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동이거든요. 동이가 동이를 조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원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고 조선 8도에 이제 그래서 이련이 7천 말에서 고구려 백제의 위치를 숨긴 이유는 고구려 백제 배망 위치를 조선 8도에 맞추기 위해서였을까? 아마 이게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권 40일 김유신의 조상은 소금천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권 28에서 신라는 소금천씨를 조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김수로 왕이 소금천씨의 후예라고 했고 분명히 여러가지 이유에서 소금천씨가 신라의 조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유신의 조상도 있고 그런데 이분의 소금천씨능이 곡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제로 5월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조상도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단군 이전에 있는 조상도 떨어버리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도 떨어내버리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위치를 밝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춰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연달아서 감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김유신을 조선 8도에 가져오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화랑도도 가져오고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가져오고 김유신도 가져오고 열심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을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당서와 구당서와 삼국사인데 백제가 패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말간에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 부여에서 패망했다고 그러면은 발해가 공주 부여까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공주 부여로 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도는 이게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이 기록이 삼국사 46권 유엔전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면 이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주를 웅진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열심히 우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삼국사와 당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이 있다라고 지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산은 태산의 가고명입니다. 유인제로 쓰고 있죠. 그러면 태산 있는 지역에 이런 지라성이냐 사정성이냐 이런 지명이 있느냐. 지라성은 못 쳤습니다. 그냥은요. 근데 지라가 뭐냐. 그 지라를 우리말로 지라가 뭐냐고 물어보면 동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비장의 지라라고. 비의 훈이 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라 비를 써가지고 비와 음이 같으니까 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음과 같은 지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라는 지명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태산 동쪽에 비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성은 사정한다, 청한다 라고 해서 청자로 보면 청과 음이 같은 청을 쓴 지명이 태산 동북쪽에 청성이 있고 청주가 있습니다. 청주가. 그러면은 태산 서쪽에 있어야 할, 그러니까 지라성과 비성과 태산 서쪽에 있어야 할 웅진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태산 서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태산 서쪽에는 비성을 지나면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계백장 전사를 하고 관창이 전사를 한 지명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는 황산에 대한 지명이 이렇게 눈에 탁 안 들어요. 근데 이 지도는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인데 이 지도사는 태산 서쪽에 동쪽에 비성, 청성, 청주 이렇게 박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서쪽에 비성이 있고 황산이 있다. 황산 지도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황산과 태산 북쪽에는 평원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평원은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청하가 있는데 그 남계에서 백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산과 태산 남쪽에는 백마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주 부여 지역에 흐르는 강을 금강이라고 하면서 역사 얘기할 때는 웅진강, 백마강. 그럼 백마강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웅진강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요 백마하가 지도상에 나타나는데 이 백마하 그러니까 황산, 태산, 백마하 서남쪽에 뭐가 있냐? 동명과 그 남쪽에 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가 설치한 도독부 중에 2개가 현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웅진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계속 공주가 웅진이라고 우겨야 될까요? 근데 자 그러면 웅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웅진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죠, 웅진은. 그런데 우리는 웅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사 백제전에는 웅진이 고마성으로 나옵니다. 고마성. 이렇게 고마라고 나옵니다. 자, 고마를 후리니까 그걸 음으로 바꿨을 때 고마웅이 되겠죠. 고마웅. 고마웅을 웅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고마비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고마비와 음이 같은 비를 바로 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황산과 태산 사이에서 고마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웅진은 뭐냐? 고마성으로 가는 나라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백제의 웅진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백제의 기록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공주가 웅진이고 부여가 삽이다. 그렇게 우겨왔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뼈침번인데 이 동쪽 사람들이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침번이 동쪽이니까 당연히 동이고 조선 사람이고 사만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외를 일본 열도에다 맞추고 한을 지금까지 조선 빨도 남부에다 맞췄는데, 지금 이 삼국사 46권에서 만배는 사만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바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이 지역에 있다라고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밝혀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련이 감추고 사만을 조선 팔도 남부에다 비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역사가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낙랑항목에서 이게 낙랑항목이죠. 삼국유사입니다. 낙랑국이요. 그런데 낙랑국과 군을 구별하지 못했다. 아니면 일부러 안 했다. 지금 여기 보면 낙랑국을 설명할 때 한시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랑군 지역은 계속 한나라 낙랑, 후한의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낙랑을 점령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낙랑국에 대한 기록이 이게 이제 삼국사 봉기 14에 있는 기록입니다. 옥저를 순회 가던 낙랑왕 체리가 호동왕자를 만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럼 여기는 낙랑왕 체리입니다. 그럼 낙랑왕 체리 시대에 한해 낙랑군에는 3명의 태수가 바뀌는 기록이 후한서 76권과 그리고 1권에 있습니다. 동시대의 낙랑왕국과 낙랑태수직이 다른 기록이 있는데, 이 낙랑왕에 대한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부 다 낙랑군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낙랑국이 어디 있었는지, 옥저와 같이 있었는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랑군과 낙랑국을 구별 못하고 낙랑군 지역에 있던 모든 역사를 조선 8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이게 지금 후한서 76에 후한서 권 1에 낙랑태수에 관한 기록이, 이 낙랑왕 체리가 있을 때 태수가 3명이 바뀌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낙랑왕 체리의 역사는 얼마만큼 오르냐? 이게 한서 권 28입니다. 28에 기자 때 이미 낙랑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기자 때.
그러니까 천년을 유지하는 왕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역사가 지워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이련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매상이가 쓴 중국 민족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 이전의 동인은 유엔제로 5월에 살았다라고 써놨습니다.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 등 살았다 써놨어요.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는 동이가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와 이리에서 전부 다 확장되고 중국 내부에 있는 동인은 전부 다 한족화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동파 그린 지도 중에서 46편의 지도 중에서 한 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리, 백제, 신라, 그리고 상해 앞바다, 회계 앞바다에 일본 부여가 있는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일본이나 부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요것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고리,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다.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남제에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동파가 잘못 그렸다라는 것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삼국사의 권 46에는 고려백제가 남하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에 있다고 하는데, 남제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고구려는 영평, 백제는 광양, 양양, 대방, 안국, 조선, 천하, 성양, 광릉 등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소동파는 그걸 봤을까? 안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니요. 봤어도 역사 왜곡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련이 우리나라 이 땅의 역사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단군 시절에 고불가를 낭랑홀에 다스리게 한 기록이 단군세계에 나오고, 아까 본 한서 28권에도 이미 기자 때 낭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랑왕 체리가 항복하고 간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낭랑왕국이 항복을 하고 함으로써 이게 낭랑국이 된다, 이 땅이. 그때도 이미 신라 백제 위에는 유엔제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요리 가져오면서 이 역사를 남제에서 권 58 속에 있는 내 얘기를 아주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삼국사는 신라가 2개다라고 써있어. 삼국유사도 신라가 2개라고 써있고, 근데 이 신라가 지금 우리나라 쪽에 있는 신라가 만주를 다스린 기록이 만주원료고 요사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간적인 신라가 독립을 했고, 그리고 유엔제노 5월 속에 있는 신라한테 망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김유신을 이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장보고전을 좀 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에 대한 것이요, 삼국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제일 끝머리에, 김유신전 제일 끝머리에 을지문덕과 장보고에 대한 것이 이 땅에는 소문도 기록도 없다. 그래서 진화에서 가져온 자료로서 역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의 차이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김부식과 장보고의 그 연대가 388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서 소문도 기록도 없어서 일본 열도에서 기록을 갖다 이순신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장보고 기록이 없다. 왜? 없어서밖에 없는 게 유현재로 5월석에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다. 삼국사 46권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장보고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장보고 해신까지도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유신도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팔도인이라고 우겨왔습니다. 삼국통일을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근데 김유신의 조상은 지금 곡부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김유신 조상 소금천시 이후에 이 땅으로 수로왕이 왔느냐? 지금 김수로왕과 김유신이 살던 흔적이 우리나라보다는 유현전에게 더 많습니다. 어디에 많느냐? 바로 의자왕이 진출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백제가 패망하고 둔 5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인데 동명 덕안 지역에 김유신과 소금천시 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유신 때 목화를 신라에서 고구려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치판을 만드는 자석과 침을 당나라에 주었어요. 비단을 하사했어요. 우리는 비단이 아니라 왕서방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연발 나가는 활을 쏘는 노라는 걸 생산한 것이 당나라보다 신라가 더 월등했다. 그게 유현전호 5월석의 특산물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련은 이 5줄 속에 요것만 보았다. 왜? 고구려 백제가 유현전의 5월에 있는 것을 밝힐 수 있으니까 지워야죠. 사만의 유현전의 5월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지워야죠. 이련은 지우는 걸로 해서 우리 역사를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 이련이 다 잘못했냐? 그건 나중에 이제 공과는 나중에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련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삼국사가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업적이죠. 왜? 삼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동의제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련입니다. 그래서 김구식 이후에 어느 나라, 송나라,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다 오면서 삼국사가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은 그들이 관심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왜? 삼국사를 믿지 않는 데가 조선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그까지가 소설처럼 얘기되는 거니까 그 관심 두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삼국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삼국사가 그거 잘못했어. 그리고 단지 시체에 와서 삼국사로 수정해서라도 조선 팔도에 맞추라는 이론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삼국사가 존재할 수 있게끔 관심 밖으로 놓이게끔 한 공적은 정말 이건 치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500년 전에 나왔으면요,
삼국사와 동이전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 왕권, 적어도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국정을 뒤흔들 내용이지 않습니까? 삼국사와 동이전은 아시아를 나타내는 기록이고 유라시아를 나타내는 기록이다. 그러면 각 우리나라 왕조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조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건 큰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삼국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게끔 만든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가 존재하게 한 그 공로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리 감추고 싶어서 감추려고 노력했어도 삼국사와 동이전은 그걸 인용한 삼국유사는 삼국사와 동이전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오판에 대한 걸 말하자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오점을 말하자면 우리 역사를 줄이려고 노력한 그 흔적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삼국사가 존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삼국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삼국유사를 볼 때 삼국사와 동이전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